그럼 한 번만 더 읽어봐.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위대한 시대요. 잘한다. 볼까? 네, 안녕하세요.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정미연입니다. 저희 둘이서 또 책을 준비를 따로 해봤는데요. 이 책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 개인적으로는 엄청 완전 강력 추천? 강추 이런 거 하면 또 옛날 아저씨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이모티콘? 네, 제가 이거 이렇게 썼는데 그건 너무 올드하더라. 그거 요즘에 안 써요? 아무도 안 써. 그래요? 요즘 다 무슨 어떻게 그림 하나? 같은 걸로 하지 않나? 이분도 옛날 저도 뭐 써! 이렇게 막 인스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가져온 책은 위대한 오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위대한 식재료입니다. 네,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위대한 식재료라는 책이고요. 이영미 작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사실 두께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인데, 막상 보면은 막 거의 하루 이틀 만에 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본인은 그 음식 칼럼니스트가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뭐 막상 보면은 엄청나게 음식 얘기를 잘 쓰시고, 네, 심지어 식재료 얘기를 썼는데 왜 내가 배가 고픈지 모르겠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분이 그 저자 소개를 뭐라고 쓰셨냐면 대중예술평론가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이분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입맛이 무지하게 깐깐하며 심지어 식재료를 직접 길러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용은 웬만한 푸드 칼럼니스트들의 버금가는 혹은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깊이를 담고 있고, 또 이분이 저희 그 선배님이세요. 국문과를 나오셨습니다. 글을 무지하게 잘 쓰세요. 이런 학벌주의 탓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주의가 아니라 그냥 과가 같다고. 이런 허벌주의 탓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국문과 나왔다고 다 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보면 그냥 뭐 맛을 재밌게 맛깔나게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일해온 분야인 그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비유를 적절하게 곁들이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들을 쓰고 계셔서 꼭 식재료에 대한 책이 아니라고 해도 되게 맛깔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0대에 본인이 장을 담궈야겠다라고 네. 다짐을 하고 저 장을 30대인데. 담그고요. 세상에. 네. 그리고 뭐 그 남편분은 더 합니다. 그 간장 중에 이제 501과 701이 있대요. 진간장에.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꿀 얘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카시아 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할 정도의 이제 식성을 가진 분과 함께 이제 살고 계신다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전 같이 못 삽니다.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뭐 본인이 맞춰야지.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깐깐하게 그 식재료 하나하나를 고르실 줄 아는 분께서 책을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프게 막 그 음식 얘기를 쓰는 그 어줍잖은 칼럼니스트들보다 훨씬 그 나은 칼럼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제목이 되게 재밌죠. 위대한이 주는 왠지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식재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밥상에 맨날 올라오는 식재료. 예를 들면 맨 처음이 심지어 쌀이죠. 맞나요? 소금. 네. 소금이죠. 그 다음 쌀, 간장, 뭐 각종 장들, 그리고 돼지고기, 계란,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일상적인 밥상에 올라오는 재료들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요리사나 셰프 뭐 같은 말이네요. 그런 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즘은 젊은 분들도 내가 먹는 게 곧 내 몸이라 그래가지고 내 입에 들어오는 거 되게 깐깐하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우리 뭐 요리를 한번 해봤다 하는 누구나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고 유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나 이런 비싼 재료 먹어봤어. 나 이런 유기농 재료만 좋아해.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내가 유기농 재료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탐방을 다녀왔고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식재료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혹은 믿을 수 없다. 혹은 뭐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구매하면 된다까지 상세하게 총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뭐 에세이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실용서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유기농 제품을 먹고 있고 어떤 제품을 사 먹고 있는지 정보가 디테일하게 들어있는데 그걸 그냥 대충 인터넷에서 사봤더니 이게 맛있더라 이게 아니라 그 생산을 하고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굉장히 또 그 깐깐하고 예리한 눈으로 본 결과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10월 기준으로 3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막 그 본명도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제철 음식도 그때 딱 먹어야 맛있잖아요. 이게 음식에 관한 책이라서 그런가 이 따끈할 때 지금 딱 읽어야 제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영업왕을 제가 영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드는데. 저는 진짜 100% 그런 네. 생각이 정말 솔직하게 든 게 뭐냐면 여기는 핸드폰 번호 바뀌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나오는 정보들이 사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직거래로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만 조금씩 파는 분들의 전화번호가 막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빨리 이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이렇게 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읽어보시라고 네.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정말 또 좋았던 게 계속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정말 좋은 좋았어요. 책을 너무 이야기하는 재밌게 겁니다. 읽었어, 진짜. 근데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식재료를 보고 왔어요. 근데 굳이 이것 정도까지 우리가 평소에 사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서는 뭐 요런 재료는 그냥 인근의 생협에서 구하는 것이 훨씬 맞아. 좋다. 혹은 뭐 한살림에 가입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게 실용적으로 맞아요.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 돋보여서 맞아요. 아 이거는 정말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책에서 유기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나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유기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깐깐한 애엄마들이 자기 애 입에 들어가는 거 좋은 거 먹인다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교훈이 안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저는 유기농 안 먹였어요. 그냥 저희 엄마 아빠가 먹는 거 똑같이 먹였거든요. 제가 서울대 가는데 고대 가겠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너무 못 모르는 소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느끼시겠지만 단순히 유기농이 그냥 건강하게 키운 거, 깨끗하게 키운 것을 넘어서서 자연과 상생하는 방법이고 또 노동운동을 읽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고 노동운동을 했다면 저는 이 유기농 운동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뭐 여기에 나오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돼지라는 동물이 그럴 것 같고요. 또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기농을 쓰는 것은 그 쌀을 먹고 자라는 메뚜기라든가 이런 곤충들을 또 생각하는 거고 땅을 생각하는 거고 좀 전체 지구를 생각하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이중전공을 제가 환경생태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주워들을 기회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GMO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MSG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더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성도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결과들인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닭을 좁은 케이지 안에 다 밀어넣고 거기에서 그 닭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하더라고,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식량을 만들어내는 차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한번 식재료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기농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쌀을 처음으로 유기농 생산을 한다든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한다든가 계란을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유기농 인증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까다로워요. 뭐 쌀 하나를 유기농으로 인증받으려면 그냥 그 쌀을 기르기 위한 어떤 다른 것들, 쌀을 기르기 위해서 농약을 안 쳤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땅에 농약이 다 없어질 때까지 땅을 갈아엎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인고하는 거예요. 게다가 포도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기농을 인증받아 놨는데 나중에 4대강 사업으로 네. 인해서 그 없어졌습니다. 땅이 없어져 버렸죠. 네. 뭐 이런 시간들을 견디면서 이분들이 유기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뭔가 자기의 사명 같은 게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유기농을 알아봐주고 그 가치를 사주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이게 점차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런 대목을 읽었을 때 저는 나도 나의 입장에서 내가 뭐 전부 갑자기 내 갖고 있는 모든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부분까지는 좀 십자가를 나도 지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소금이랑 쌀이랑 계란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 계란. 들었어요. 네. 네. 보면은 계란도 이제 완전히 일반 무정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뭐 유정란이라던가 그다음에 정말 완전히 방목해서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방사란. 네, 방사란부터 해가지고 네. 쫙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란을 먹었을 때와 이런 계란을 먹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영향 그리고 그 알을 낳는 닭들이 받게 되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그냥 읽고 나서는 맞아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이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게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 부분은 그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런 변화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위대한 식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각자 한마디씩 남기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막 할 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 얘기하면서도 이 한 줄 평도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자면 네. 기승전 유기농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무조건 유기농 사 먹어라 이런 유기농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분들은 유기농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소비자인 우리의 몫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유기농을 솔직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이유식 할 때도 안 썼는데 뭐 말해 뭐예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저 남편이랑도 네. 제가 이 책을 시댁 갔다 이번에 추석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읽으면서 남편이랑 앞으로는 유기농 제품들을 좀 더 많이 소비해보자,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형님 힘내세요. 네, 돈 많이 버시고 유기농 제품 많이 사드시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위대함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그 평소에 먹는 식재료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을 찾아서 먹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냥 가능하면 100원이라도 싼 거 그런 거 항상 찾아서 먹게 되는데 그 과정 너머에 있는 어떤 그 많은 노동과
어려움들 그리고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배고파.